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의 2인자가 이스라엘의 폭격에 또 사망했습니다. 모즈타바도 추적 중이라는데요. 어떻게 찾아서 폭살시켰는지 전해드립니다. 이란은 하메네이에 이어 사망한 2인자를 순교자라고 부르며 복수,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전쟁을 지원할 필요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진짜 지원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대한 날이라며 예고했던 공습, 그 실체는 이거였습니다. 벙커버스터.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 미사일 지하 기지에 벙커버스터를 퍼부었습니다. 이 해협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시간으로 오늘 새벽 SNS에 공개한 지도입니다. 미군의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라는 글자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강조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미군은 이 해안선에 있는 이란 미사일 기지들을 심층 관통탄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대함 순항 미사일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에게 핵심 위협이라는 겁니다. 하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날이라며 해협 타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And today is a big day where we're pounding a certain area that has very much to do with the strait. CNN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 쓰인 무기는 최신형 GPS 유도 벙커버스터 GBU-72입니다. 무게가 약 2.3톤에 달하는 관통탄으로 숨은 지하 표적과 해안 벙커를 정조준해 개발됐습니다. 일반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어 작전 유연성이 높습니다. 호르무즈에 배치된 이란 미사일들은 바다를 스치듯 낮게 날고 급격한 방향 전환과 고도 변화도 가능해 좁은 해협 지형에선 대응이 특히 까다롭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번 타격은 이란의 숨은 발사 거점까지 파고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 원자력 당국은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현지 시각 어제 포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지상전 병력 투입 이야기도 또다시 나옵니다. 이 곳곳에서 미군 병력들이 중동을 향하는 정황이 포착되는데 일례로 수천 명의 해병대원을 태운 강습 상륙함이 싱가포르 근처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싱가포르 인근 해안의 모습입니다. 모여있는 선박들 사이로 숫자 7이 크게 쓰여진 거대한 군함이 통과합니다. 이 군함은 미 해병대의 지상 침투를 위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입니다. 해상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트리폴리함은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해 남중국해를 통과했고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싱가포르를 지나 말라카 해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리폴리함이 약 2,200명의 미 해병대원을 태우고 중동을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이 약 260m, 배수량 4만 5천 톤급 규모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 전투기와 오스프리 수송기 등을 탑재할 수 있어 사실상 경항모급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유사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르그 섬 등 일부 주요 지역에 대한 상륙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미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 호크아이 5대가 현지 시각 어제 대서양 한복판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550km 떨어진 물체도 식별 가능한 기종인데 이란의 자폭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하메네이 제거 17일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측근 2인자도 제거했습니다. 이란군의 양대축 이 바시즈 민병대 총사령관도 이스라엘군 타격으로 숨졌습니다. 이 이란 2인자의 경우 딸의 집을 급습했다는데 어떻게 알고 공격했을까요? 박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라리자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하메네이가 비상 상황에 전권을 위임한 이른바 첫 번째 지정 생존자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리자니가 은신처 중 하나인 딸의 집에 숨을 거란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리자니의 아들과 경호원들도 함께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바시즈 민병대 총사령관 솔레이마니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 인근 바시즈 민병대 지휘본부를 정밀 타격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עודכנתי כעת על ידי הרמטכ"ל שמזכיר המועצה לביטחון לאומי לריג'אני וראש הבסיג' זה גוף הדיכוי המרכזי של איראן שממונה על הטבח במפגינים. 이란 당국도 두 사람을 순교자로 칭하며 사망을 공식화하고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ایشان تا آخرین لحظات عمر در پی اطلاع کلمت الله و پیگیر سربلندی و توسعه ایران عزیز بود.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용감했던 순교자의 피로 자신의 손을 물들인 테러리스트를 기다리는 건 가혹한 복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자, 자꾸 눈이 가는 사람, 종적을 감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할 기회라고 선동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도로 위 한 사람에게 목표물이 설정되더니 순간적으로 미사일이 내려꽂히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격을 맞은 곳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테헤란 도심에서 바시즈 민병대를 정밀 추적해 타격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것도 정밀 타격 결과였다고 과시했습니다. חיסלנו אותם כשהם חיים בתחושת נרדפות, מסתתרים ונמלטים על חייהם. אני אומר כאן שוב, נגיע לכל אחד, לא משנה איפה ולא משנה מתי. 그러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צפים בפיקוד הצפון, ונרחיב את הפעילות הזו בימים הקרובים. הוא לא חסין בפנינו, נרדוף אותו, נמצא אותו ונסכל אותו.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지도자 축출이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의 기회가 되는 전략적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הבוקר חיסלנו את עלי לריג'אני. אנחנו מערערים את המשטר הזה בתקווה לתת לעם האיראני הזדמנות לסלק אותו. 이스라엘군은 4월 초 돌아오는 6월절 기간을 포함해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란은 순교자들의 복수를 하겠다며 이스라엘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릴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으면서 이스라엘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새까만 하늘에 커다란 불꽃이 번쩍이더니 수십 개로 흩어져 곳곳으로 낙하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란이 텔아비브로 쏜 이른바 악마의 무기 집속탄입니다. 이란은 라리자니 순교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61차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란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코람샤르와 카드르를 텔아비브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텔아비브의 사비도르 기차역을 비롯해 페타티그바, 로시하인, 카프르 카심 등 수도권 일대가 피격됐고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심장부가 직접 타격을 입는 건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 99% 요격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방공망이 일정 부분 폭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텔아비브의 100개가 넘는 군사 보안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الحرس الثوري الإيراني أن أبواب جهنم ستفتح عليكم الصواريخ السريعة. 이란은 제3국의 휴전 제안도 거절한 채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어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외교안보 정책회의를 열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평화를 논할 적기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안 기자, 국제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이란 정권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이란의 최상층 지도부는 거의 제거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폭사로 시작된 이번 전쟁, 그 뒤에 외교와 안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알리 라리자니가 현지 시각 어제 딸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정권을 떠받치던 군부의 두 축도 무너졌는데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모하마드 파크푸르 사령관은 전쟁 초반 이미 사망했고요. 내부 통제 핵심이었던 바시즈 총사령관 골람레자 솔레이마니도 어제 임시 텐트 캠프가 공습을 받으면서 숨졌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대통령인 페제시키안과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정도입니다. 이란도 꽁꽁 숨어 다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고 이런 작전을 펴는 겁니까? 네,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정보력의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이 모사드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보 역량을 뒷받침하는 이 비밀 첩보 부대 8200 부대가 있는데요. 이 부대의 해킹 능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 내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부대고요. 이 라리자니가 사실 공습을 피하려고 전쟁 이후에 거처를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테헤란 동부 파르다스 지역, 이 파르디스 지역입니다. 은신처 중 하나인 딸의 집에 숨어든 겁니다. 이미 8200 부대는 테헤란 시내 교통망과 CCTV를 장악한 상태였고요. 이 CCTV로 라리자니가 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초단위로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겁니다. 딸 자택에 라리자니가 들어간 뒤 미사일을 떨어뜨려 사망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그 딸 자택 무너진 건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 구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번 작전들은요, 모두 이스라엘 공군이 사실 좌표를 받고 날아가서 미사일과 폭탄으로 제거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테헤란 시민들의 제보가 작전에 큰 역할을 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아까 한 사람 모즈타바가 타깃입니까? 네, 이스라엘은 사실상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른바 살생부로 보이는 이 카드를 꺼내 보이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2개의 이름을 지었다. 얼마나 더 남았는지 보이느냐고요. 추가 참수 작전을 예고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본심일까요? 네타냐후가요? 이란 민중 봉기의 기회다. 뭔가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네, 사실 이란 내에서는요, 최근까지도 작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무자비한 진압을 벌여왔습니다. 이 참수작전 이후에는 바시즈 민병대가 검문소를 만들어서 차량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내부 단속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모즈타바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렇다고 끝날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또 분석이 많습니다. 이미 이란 지도부는요, 암살에 대비한 후계 구조를 마련해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즈타바를 제거해도 정보와 군, 또 정치의 핵심 실세가 남겨지도록 한 건데요. 정보국장 출신, 또 군사 실권자, 특히 현의회 의장인 갈리바프 등 혁명 수비대 출신 인물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숨진 라리자니가 상대적으로는 실용파였다면서 오히려 체제가 초강경파 중심 될 가능성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추가 참수를 경고하면서 강대강의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성혜랑 기자였습니다.